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그 웨이블렛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웨이블렛 트랜스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업샘플러, 다운샘플러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업샘플러, 다운샘플러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하고 디지털 신호의 스펙트럼 간의 관계식, 그걸 갖다 먼저 우리가 자주 쓰거든요. 그 식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그럼 디지털 신호는 t 간격으로, 여기 샘플링 간격입니다. t 간격으로 샘플링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컨티뉴어스 신호라고, 시간축이 t입니다. 컨티뉴어스 신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 샘플링 된 신호, 샘플링 신호는 여기 값은 예를 들어서 0, 1, 2, 3, 4 이딱 하면 여기 값은 뭐예요? XC에 뭐예요? 4t 값을 갖겠죠, 그죠? C는 뭐냐? 컨티뉴어스 신호라는 뜻입니다. 컨티뉴어스 신호. 자, 그래서 XCT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XC의 NT. 이렇게 샘플링된 신호를 만드는 방법. 우리 저번에 이거는 샘플 함수 있었죠? 그 놈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샘플링 함수 요거 t 간격의 샘플링 함수 요걸 갖다가 st 샘플링 펑션이라고 그렇게 샘플링 펑션 t 간격으로 샘플을 취하는 함수. 이거는 뭐예요, 결국? 이거는 샘플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날로그 신호니까 뭐예요? 임펄스죠. 임펄스가 무슨 간격으로 있어요? 이거는 델타 t, 델타 마이너스 t 플러스 t, 그 다음에 델타 t 마이너스 t, 그죠? 이게 뭐예요? t 위치에 있는 임펄스죠, 그죠? 임펄스를 곱한 거죠. 샘플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요걸 갖다 샘플링 펑션이에요. 샘플링 펑션. t 간격으로 값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샘플링 된 신호, XS. 노테이션이 같다. 이거는 컨티뉴어스고, 샘플링 된 신호는 컨티뉴어스 신호에다가 뭘 곱해요? 샘플링 함수를 곱하면 되겠죠. ST. T 간격으로 샘플링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XCT 곱하기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델타 t 마이너스 nt.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주파수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저거에 아날로그 영역에서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아날로그에서는 캐피탈 오메가 쓰고 있죠. XJ의 오메가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의 뭡니까? XC J 오메가, 그 다음에 뭡니까? 곱하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파수 역류로 가면 콘볼루션이 된다고 그랬죠. 콘볼루션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잖아요. 이 임펄스들의 시리즈죠. 임펄스 시리즈들이잖아요. T 간격으로, 그죠? 임펄스들. 자, 그러니까 요거의 푸리에 트랜스폼 뭔지 아시는 분? 델타 펑션의 시리즈의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여기서 잘못됐네요. 자, 요 샘플링 된 함수는 곱하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컨볼루션, 여기가 컨볼루션. 혹시 이거 아시죠? xt 컨볼루션 델타 t 마이너스 nt. 이거는 뭐가 돼요? 어떤 함수에다가 델타 함수를 갖다 컨볼루션 취하면 여기 있는 걸 아규먼트로 쏙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xc t-nt 이렇게 돼. 컨볼루션 관계식은 델타 펑션하고 어떤 연속적인 함수하고 컨볼루션을 취하면 요 델타 펑션에 있는 아규먼트가 바로 연속적인 함수 여기에 쏙 들어가면 돼요. 이거 증명하면 간단하죠. 요걸 컨볼루션 된 y t는 요걸 갖다가 h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x c t 마이너스 타우 ht하고 컨볼루션 xct 그죠? 자, 컨볼루션 관계식은 뭡니까? 요거 타우에다가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타우만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타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d 타우 요게 컨볼루션 정의식이죠? 자, 그러니까 h 타우 요걸 h 타우로 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델타 타우 마이너스 nt 맞아요? 그 다음에 x는 뭡니까? xct 마이너스 타우. 그 다음에 뭐예요? d 타우.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의미가 뭐예요? 요거 의미는 여기 타우 축이죠. 타우 축인데 여기 값이 어디에만 존재해요? nt. 여기만 값이 델타 함수가 존재하죠. 나머지는 다 뭐가 존재해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우 대신 뭘 집어넣으면 돼요? 타우 대신에 nt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 뭡니까? 이건.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델타 펑션에 있는 아규먼트가 앞에 있는 함수에다 쏙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정의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어떤 함수에다가 델타 함수가 컨볼루션 됐을 때는 델타 함수에 있는 이 아규먼트를 요 앞에 있는 함수에 아규먼트로 쏙 들어가면 결과가 같아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결국 이거 의미는 요거 안으로 여기 지금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규먼트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되니까 뭐예요? x c의 t 마이너스 nt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nt 간격으로 있는 요 값들이 쭉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곱하기가 아니고 컨볼루션입니다. 요 아규먼트 여기로 쏙 들어가야 돼요. 컨볼루션 뒤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컨볼루션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은 이제 뭐예요? 컨볼루션이 아니고 뭐가 나야 돼요? 곱하기가 나오면 되죠. 곱하기 뭐가 나오면 돼요? 여기 샘플링 함수죠. 샘플링 함수의 그 다음에 시간 영역일 때는 그냥 그 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영역에서 지금 컨볼루션의
시간 영역에 곱하게 될 때는 공식이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요. 뭐가 붙어야 돼요? 2파이분의 1이 붙어야 돼요. 우리 인버스 FFT 할 때 2파이분의 1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없고 그죠? 그것처럼 그것 때문에 2파이분의 1이 붙어야 됩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곱하게 될 때는. 자, 그러면 2파이분의 1 XCJ 오메가. 그 다음에 요거 샘플링 함수죠. 여기 샘플링 함수의 FFT. 요거는 뭐가 될까요? 샘플링 함수의 FFT. SJ 오메가.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FFT를 취하면 똑같아요. T분의 2파이 예, 같은 델타 펑션이에요. 델타 펑션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이 간격이 주파수 간격이니까 요거 역수죠. 역수니까 지금 오메가 차원으로 따지니까 뭡니까? T분의 1이 뭐예요? F 차원이죠. T분의 1이 F죠. F에도 2파이를 곱해 오메가가 되잖아요. 그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그거 간격만 주파수로 바뀌었죠. 임펄스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임펄스입니다. 임펄스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임펄스 그대로 나와요. 시리즈. 임펄스의 시리즈죠. 임펄스 시리즈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임펄스의 시리즈가 되는데 그 간격만 뭐예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T분의 2파이라는 팩터가 마찬가지로 이제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SJ 오메가는 2파이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XJ 오메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건 뭐예요? T분의 2파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K. 자, 그래서 요 2파이 생략되니까 샘플링 된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델타 뭐가 XC가 빠졌죠. 이게 뭐 잘못됐죠. 그래서 XSJ 오메가 아날로그 신호, 샘플링된 신호의 아날로그 스펙트럼은 T분의 1 XC 왜 그럴까요? 이게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식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값이 어떻게 됐어요? T분의 2파이 K, K가 0. 자, 이게 X 샘플링 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맞아요? 그럴 때 요 간격이 다 뭐예요? T분의 2파이죠. 그죠? 지금 요거는 그대로 나누고 요걸 요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면 요 J 오메가가 값이 어디에서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요 위치에서만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결국 뭐냐면 모든 오메가 값을 가지지 않고 여기에서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xc t분의 2파이 k 이렇게 해갖고 이 안에 집어넣어도 되죠? 맞아요? 왜냐하면 값이 요 위치에서만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오메가가. 그러니까 요 오메가 대신에 요 j까지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갖고 요 놈을 요 안에다 가져올 수 있죠? 맞아요? 값을 여기만 가지니까. 요 위치, 요 나머지 값이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값은 필요 없고 요 위치에 해당되는 값만 취해가지고 요 안에 인덱스 서메이션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요 값들이 다 뭐를 바뀌어요? 요 값들이. xc, k가 0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오메가고, 그죠? 요 j가 빠졌네요. j 오메가 j. 요 j를 노테이션을 통일하기 위해서 j 오메가 j. 앞에 j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xc, j, 오메가, 그 다음에 뭐예요? j, t분의 2파이. 맞아요? 그 다음 샘플. 요 t분의 2파이만하고 10수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값들이 이제 스케일링 돼가고 값이 나타나니까 결국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값들의 서메이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샘플링 시어럼, 통신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샘플링, 이게 바로 샘플링 시어럼입니다. 나이키스트의 샘플링 시어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는 요 관계식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면 T 간경으로 샘플링하면 아날로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그리면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됐다 그럽시다. x, j, 오메가가 저 크기를 1이라고 그러면 여기 컨티뉴스 신호입니다. 컨티뉴스 신호의 스펙트럼. 그럼 요거에 샘플링된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 결과는 알고 있죠.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면 주기함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기함수인데 주기가 바로 뭐예요? t분의 2파이죠. k가 정수잖아요. 그죠? t분의 2파이 간격으로 주기함수로 바뀌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s 오메가는 자, 본래 거 있고 원래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t분의 2파이니까 t분의 2파이에 똑같은 모양이 또 나타나죠. 또 어디에? 마이너스 t분의 2파이. 여기에 또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 이게 계속 그죠? t분의 2파이에 정수변마다 뭐가 나타나요?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그럴 때 요거는 똑같이 뭡니까? 오메가 n 마이너스 오메가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t분의 2파이 간격으로 주기함수가 돼서 나온다는 게 바로 우리 샘플링 정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영역에서 우리가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웨이블렛 트랜스폼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 영역하고 디지털 영역을 막 갔다 왔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막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샘플링한 신호가 바로 뭡니까? 아까 XST는 뭐였어요? XCT 곱하기 샘플링 함수 곱한 거였죠. 자, 그러면 요게 값이 어디에서만 값을 갖습니까? 요거는 X0, XT, XET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T는 생략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XN이라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디지털 신호거든요.
바뀌었죠. 값이 저렇게 존재하지만 요걸 갖다 인덱스를 갖다 t를 빼고 x0, 1, 2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디지털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는 신호죠. 저게 컴퓨터에서 다루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DTFT. DTFT는 뭐냐면 x, e, j, 오메가죠. x, e, j, 오메가 어떻게 하면 돼요? xg를 계산하고, 그죠? g 대신에 뭐예요? 이 j 오메가 집어넣는 게 바로 이 DTFT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식 서로 매핑을 시키는 거예요. 매핑.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하고 매핑을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에다가 샘플링 간격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디지털 주파수가 됩니다. 여기 있는 오메가. 자,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 x, e, j, 오메가는 요 변수 치환하면 되죠. 오메가 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오메가 자리에 t분의 오메가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t분의 1 k가 0에서 무한대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 다음에 xc 그 다음에 오메가는 t분의 오메가입니다. t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t분의 2파이 k니까 자, 요게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으로 매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자, 그러면 요걸 요 스펙트럼을 저기다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가 디지털하고 막 혼용돼서 나타나니까 막 따라오면 이제 낭패가 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참, 여기서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게 스케일링이 어떻게 되나요? 요걸 샘플링 하니까 여기 1이었어요. 뭐가 돼? 스케일 크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샘플링 하니까 t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이 1이 뭐로 바뀌어요? 네, t분의 1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죠? 샘플링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1이 아날로그일 때 내가 1로 했는데 샘플링 하고 나니까 t분의 1이 붙어요. 팩터가. 그래서 t분의 1이 붙어요. t분의 1.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요거 x, e, j,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DTFT는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주기가 뭐예요? 오메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요 축이 이제 무슨 축이에요? 스몰 오메가입니다. 대문자가 아니죠. 스몰 오메가는 뭐였어요? 오메가 t였어요. 요거 오메가에다 t를 곱한 거예요. t.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요 놈이 t.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 0이죠. 자, 여기 있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값이 뭐가 나타나겠죠? 크기는 똑같네요. t분의 1이죠. 요거 샘플링 한 거하고 요 스케일은 똑같습니다. t분의 1, t분의 1. 저기 t분의 1 나타나고 있잖아요. t분의 1. 그 다음에 주기가 이제는 뭡니까? 여기 분모, 분조에 다, 요 양쪽에다 t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주기는 뭐예요? 2파이죠. 주기는 2파입니다. 그죠? t가 요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2파입니다. 그죠? 2파이니까 여기에 또 값이 나타나고 여기에 값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다 어디예요? 2파이.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는 뭡니까? 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파이에 여기 만족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심해서 여기 t분의 1로 스케일링 돼서 온다는 거. 아날로그 디지털하고 매핑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요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해요. 다운 샘플러라고 그래요. 다운 샘플러. 다운 샘플러. 또는 유시간 말로 뭐냐면 데시메이터라고 그래요. 데시메이터. 요거 의미는 뭐냐면, 값을 취합니다. 자, 노예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n-1개를 제거한 값을 죽여요. 데시메이터 저번에 그랬죠. 노예를 갖다가 중간에 n 데시메이터면 n-1개를 죽이고 그 다음에 n번째 값을 가져갑니다. 그죠? 그래서 값을 취하고 n-1개를 없애고 그 다음에 n번째 가져가고 다시 또 n-1개를 갖다가 또 제거하고 2n번째 해당되는 샘플을 또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게 xn이었다면 데시메이터는 xdn이라고 합니다. 여기 t가 데시메이터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데시메이션 된 건 어떻게 될까요? 값 요거 취합니다. 요거는 n일 때 값이 어떻게 됐어요? 0, 1, 2, 3 쭉 가다가 n-1, m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값이 쭉 있었는데 요거 취하고 0 그 다음에 요거 취했죠. 그 다음에 요거 취했죠. 그러니까 요 샘플 수가 n-1개 또 n-1개 다 제거됐어요. 그럴 때 요 n인데 인덱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데시메이션 된 거는 인덱스가 xdn 취하고 중간에 값 없애고 요거 데려갔죠. 그러면 인덱스는 어떻게 해요? 0이면 여기 인덱스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시메이터는 일단 요 중간에 값을 쫙 없애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듈레이터라고 그래요. 모듈레이션. 자, 그래서 데시메이터는 두 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중간에 값을 제거하는 게 모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아까 인덱스가 0m, 2m이었는데 이걸 갖다 뭐로 바꿔요? 0, 1, 2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컴프레서. 그래서 이 두 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 데시메이터예요. 데시메이터. 인덱스가 m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1, 2 이렇게 내려오는 게 두 가지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연산이. 자, 요거에 대한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DTFT가 어떻게 되냐. 요거에 DTFT는 이렇게 쓰죠. 요거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DTFT는 XDEJ 요거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제일 복잡한 연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서 이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K를 I 플러스 이렇게 변수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i는 어디서 어디까지? n-1까지. 그 다음에 i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j는 마이너스 무한대. 데시메이터에 대한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데시메이터에 대한 요 트랜스폼 어떻게 될까요? t가 뭐가 돼야 돼요? t. 샘플링 하는 간격이 얼마죠?
MT죠. MT. 데시메이션 n개를 하니까. 자, 우리가 데시메이션 n이 2라고 합시다. n이 2라고 하면 값을 취하고 죽이고 값을 취하고 죽이고 값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 간격이 뭐가 돼요? t. 2t가 되잖아요. m이 2면 2t가 되잖아요. 데시메이션 m은 뭐예요? mt가 되겠죠. 맞아요? m-t가 아니고 mt입니다. 자, 그래서 데시메이터에 대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t가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는 mt가 들어가야 되겠죠. mt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xc 그 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mt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그죠? 데시메이터는 왜냐면 템플링 간격이 mt니까 이제 그놈에 해당되는 샘플링 피리어드를 집어넣습니다. m을 꼭 패스 넣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k 대신에 이렇게 변수 치환합니다. mt분의 1 이제는 이중 서메이션이 되죠. xc m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대신에 2파이 i k 대신에 i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돼요? j 이게 j가 흡수 j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인덱스인데 그래서 내가 j를 안 쓰고 l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왕 썼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2파이 jm인가요? 그 다음에 앞에 노테이션하고 또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 다 j가 딱 붙어야 돼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앞에 이거 j는 그냥 허술하는 걸 갖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썼다가 안 썼다가 제가 막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안 썼죠. 이 j가 사실은 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하세요. 여기 j 여기도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무한대에 있는 것부터 무한대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j죠. 그 다음에 i. 됐죠? 인덱스 이 두 개로 나타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외우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n분의 1, i가 0에서 n-1, 그 다음에 t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t분의 1, j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xc, j, mt분의 지금 MT, 여기서는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M하고 M이 생략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는 M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J는 T분의 2파이 J.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그죠?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I. 자, 요거하고 쫙 보시면, 요 뒤에 부분은 유사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에서 쫙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 스펙트럼이죠. 요거 이제 디지털 스펙트럼이죠. 요거하고 요거의 디지털 스펙트럼하고 관계식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디지털. 그래. 요거 보면 요걸 디지털 스펙트럼 모양 요거로부터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T분의 2파이, T분의 2파이 K 있죠. T분의 2파이 인덱스만 바뀌었죠. 그죠? 요거 있으니까 나머지 T분의 오메가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여기죠. 맞아요? 요걸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 i가 0에서 n-1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걸 x e j 오메가 자리에 뭐 들어간대요? n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i 맞아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데시메이터에 대한 스펙트럼, 이게 데시메이터죠. 데시메이터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데시메이터 안 한 신호죠. 데시메이터 안 한 신호 스펙트럼하고 데시메이션 한 그러니까 요거의 스펙트럼이 조금이다. XJ 오메가입니다. 데시메이션 안 한 거하고 데시메이션 한 거의 관계식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복잡한 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시메이션 하면 일단 신호가 어떻게 될까요? 값이 이렇게 샘플이 많은데 샘플을 갖다 아까 m이 2락하면 샘플을 제거했죠. 샘플링 정리를 만족해 하고 겨우 샘플링 했을 텐데 중간 샘플 없앴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샘플링 레이트,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를 만족 못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신호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를 만족해가지고 샘플링 취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데시메이터는 뭡니까? m이 2라고 하면 중간에 샘플 하나씩 제거했죠. 그럼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를 만족 안 하게 되잖아요. 이 중간 값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값도 있어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는 바로 뭐예요? 복원이 안 되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왜곡을 시키잖아요. 원래. 엘리에이싱이 생기게 하는 게 엘리에이싱.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거 갖다가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자동차 사진 찍은 거 영화관에서 자동차 달려가는 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바퀴가 어떻게 되던가요? 앞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엘리에이싱 에러가 생겨서 그렇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뭡니까? 1초에 몇 번 촬영해요. 영상을 찍어요. 60밖에 안 되죠. 근데 자동차는 뭐예요? 60Hz보다 훨씬 더 빠른 주파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굉장히 빠르게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촬영은 뭡니까? 중간중간을 빼버렸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요. 영화 촬영한 거 보세요. 바퀴가 마차나 자동차 같은 거 영화 촬영한 거 보면 바퀴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엘리에이싱 에러입니다. 중간중간에 값을 갖다가 원래 샘플링 정리를 만족하려면 자동차 바퀴가 1000Hz로 돌아간다 하면 2000Hz로 샘플링이 돼요. 근데 60Hz로 샘플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이싱이 생겼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도록 엘리에이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공식입니다. 요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데시메이터에 대한 요거.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데시메이터에 대한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M이 2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M이 일반적인 M하고는 뒤 이제 복잡해지니까 M이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관계식은 어떻게 될까요? XT E J 오메가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냥 뭐 서메이션도 필요 없죠. 0, 1만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 E, J 2분의 오메가, 그죠? 2분의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 X, E, J 2분의 오메가, 그 다음에 뭐예요? I가 1이죠? 2분의 2파이죠? 2분의 2파이니까 뭐예요? 자, M이 2일 때 데시메이터에 대한 스펙트럼 모양이 이거예요. 네, I가 0, 처음에 0을 넣었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요. M이 2고 2분의 2파이니까 2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죠. 그죠?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스펙트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요게 XEJ 오메가. 한, 둘, 셋, 넷. 한, 둘, 셋, 넷. 자, 요 값은 뭐로 바뀌어 있겠습니까? 아까 아날로그 신호가 1이었어요. 그러면 요거 진폭은 얼마로 바뀌어 있겠어요? 얼마로 바뀌어 있겠어요? 데시메이터는 얼마로? MT였어, 그죠? 그러니까 MT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기가 2파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지금 m이 2라고 했으니까 2t 그냥 할게요. m이니까. 자, 그러면 요거 데시메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x 데시메이터 EJ 오메가. 자, 아까 식 적어놨어요. 자, 일단 요거는 뭐야? 오메가 2분의 오메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메가 2분의 오메가 됐다는 건 주파수 수성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어떻게 돼요? 분모로 들어가면 확장되죠? 맞아요? 네, 확장이 되니까 2배로 늘어납니다. 2배로 늘어나니까 지금 요거에 2배로 늘어나니까 자 어디까지로 가느냐 여기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죠? 스펙트럼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요놈 또 똑같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그 다음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4t분의 1이 되겠죠. 또 2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내가 보통 우리가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는 뭡니까? 아까 요 이 파이가 어디 오게끔 보통 만듭니까? 요게 지금 차단 주파수죠. 보통 어떻게 만듭니까? 요 옆에 이렇게 되도록 했죠. 그런데 내가 뭡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게 확장되는 걸 하니까 뭐로 만들었어요? 샘플링을 4배 크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곡이 안 생겼어요. 만약에 요걸 아날로그 신호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를 만족하도록 했으면 아마 요렇게 이제 샘플링 돼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왜곡되는 걸 보여주면 아까 일부러 내가 4배 주파수로 샘플링 했거든요. 2배로 했다 하면 자, 이렇게 됐을 거예요. 2배로 했다면 자, 요렇게 샘플링 했겠죠. 그죠?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를 만족하게끔 했다면 요렇게 됐을 거예요. 요게 X, E, J, 오메가.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데시메이션 하면 자,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를 만족하게 했어요. 데시메이션 했으니까 나이키스트 샘플링 정리를 만족 안 하게끔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요거 2분의 1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 스펙트럼하고 자 이렇게 요거 요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나왔어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2분의 1, 2분의 1 해갖고 다 뭐가 돼? 완전히 신호가 뭐가 돼? 풀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돼버려.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겨우 요게 뭡니까? 원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만든 걸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 수 있게끔 겨우 샘플링 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샘플을 다 없앴으니까 나이키에서 샘플링 정리를 만족 안 하니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거가 스펙트럼 데시메이션 한 걸 그러니까 그냥 화이트 노이즈가 돼버렸죠. 그죠? 모든 신호가 1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플랫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샘플링이 2의 최대 주파수의 2배로 했을 때입니다. 요거는 뭐 했을 때 내가 일부러 생기지 않도록 FS가 뭐예요? 최대 주파수의 4배가 되도록 만드니까 안 생기죠. 자, 그래서 데시메이터 사용하실 때는 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요 주파수 얼마요? 요게 파이죠. 요게 파이니까 뭐가 됐어요? 2분의 파입니다. 그 다음 요게 또 뭐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안 찌그러지느냐? 일반적인 L일 때 뭡니까? M이죠. 미리 스펙트럼을 어떻게 뭐를 만들어놔야 돼요? 마이너스 n분의 파에서 n분의 파이로 신호가 존재할 때만 찌그러짐이 발생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데시메이터 사용하기 전에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n분의 파에서 요 n분의 파이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도록 뭘 통과시켜요? 로우 패스 필터를 먼저 통과시키고 데시메이터를. 그래서 데시메이터 앞단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n분의 파이의 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야 돼요. 이 로우 패스 필터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엘리어싱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NT 엘리어싱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해요. 이걸 NT 엘리어싱. 그래서 데시메이터를 쓰기 전에 반드시 L분의 파이의 차단 주파수를 갖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1입니다. NT-aliasing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데시메이터를 통과시키면 신호가 왜곡이 안 생겨요. 엘리어싱이 안 생긴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 데시메이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중요한 거 3개.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는 SCJ 오메가였죠. 애널로그 신호를 T 간격으로 샘플링 한 거에 대한 스펙트럼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샘플링 하게 되면 XN이 나오잖아요. 그죠? XN에 대한 DTFT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증명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데시메이터죠. 그러면 데시메이션 된 거에 대한 DTMF죠. DTFT죠. DTFT는 그 데시메이션 안 한 거에 대한 DTFT하고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친절하게 이 3가지 아날로그와 디지털 갔다 왔다 하면서 하는 것들은 동영상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뭐 하겠어요? 저번에 데시메이션, 다운 샘플러 공부했죠? 그럼 오늘 뭐겠어요? 업 샘플러 이제 똑같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네, 업 샘플러. 다른 말로는 인터폴레이터라고 그래요. 인터폴레이션 한다고 그래요. 업 샘플링, 샘플링을 레이트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XI 이제 여기 I는 인터폴레이터 약자. 아까 D는 데시메이터, 요 D는
요 데시메이션의 약자입니다. 데시메이션 한 거에 대한 약자고 요거는 인터폴레이터의 약자입니다. 인터폴레이션 한 거에 대한 스펙트럼 모양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인터폴레이터는 어떤 거냐면, 자, 샘플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xn 자, 간단하게 L이 2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L인데 2라 하면 자, 샘플을 여기서 똑같이 가져옵니다. 요거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샘플링 레이트를 갖다 2배 높였죠. 샘플링 하기 전에 샘플링 레이트가 뭐였어요? T였다면 여기서는 2배 높였으면 샘플링 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L분의 T죠. 샘플 레이트가 2배 높였으니까 간격이 2배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T니까 2분의 T는 여기겠죠. 여기에 값을 0을 채워 넣는 게 바로 뭐냐면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인터폴레이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요 스펙트럼 모양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식을 우리가 증명해 놨죠.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만 바꾸면 돼요? 샘플 레이트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L분의 T, 그죠? L분의 T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죠. 잘못됐어요. 여기죠. 여기죠. 여기다가 바꿔주면 돼. 어떻게? T분의 L이죠. 마이너스 뭐 안 돼서. I 맞나? K. XC. 여기서는 뭐, XC.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뭐예요? T분의 L이죠. T분의 L. 그 다음에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갈로가 맞나? 하나, 둘, 세 개 이렇고 세 개 닫았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T분의 L, K, XC에 T분의 L 오메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요 J 빠졌죠? J, 마이너스 J, T분의 2파이 LK. 자, K가 마이너스 뭐 안 돼서 뭐 안 돼가 안 돼. 요거 LK, 요걸 갖다가 K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K가 마이너스 뭐 안 돼서 뭐 안 돼가 안 돼. L을 곱한 거. 요걸 K 프라임이라고 하면 K 프라임도 뭐야? 마이너스 뭐 안 돼서 뭐 안 돼까지 가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뭐하고 같아, 이게? 자,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바로 디지털 신호에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에 뭐가 돼요? DTMFT 간격시가 어떡하죠? 단지 뭐만 바뀌었어? 오메가 대신 뭐로 바뀌었어요? 오메가 L 바뀌었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안 한 스펙트럼이 뭡니까? EJ 오메가죠. 인터폴레이션 안 한 스펙트럼이죠. 거기에 요 자리만 바뀌었죠. 어디 갔나? L 오메가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J 오메가 L. 자,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된 스펙트럼 모양은 인터폴레이션 된 DTMF는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L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데시메이션 되게 복잡했죠. 항이 N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는 L만, 오메가 대신 오메가 L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래서 이건 좀 그나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뭐냐면 perfect reconstruction 해가지고 투 피터 뱅크에 대한 그걸 할 때 요거 이제 식을 오메가 영역에서 하나고 G 트랜스폼 영역에서 할 거거든요. 요걸 G 트랜스폼 영역으로 변화를 좀 해볼게요. 자, 요것도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요것도 외워야 되지만 G 트랜스폼 관계식은 Z 대신에 뭘 바꾸면 돼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 XD Z 요거는 뭐가 될까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갈로가 잘못됐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J 오메가를 Z로 넣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Z의 n분의 1승 맞아요? 그 다음에 Z하고 오메가 없는 거는 뭐예요? E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I. 자, 그래서 G 트랜스폼 관계식 이렇게 이제 또 공식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쉽죠. X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G 트랜스폼은 너무 쉽죠. 뭐예요? 그죠? 맞죠?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G 트랜스폼 관계식입니다. 요거는 데시메이션에 대한 G 트랜스폼 관계식. 자, 그 다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폴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가는 거. 데시메이션이죠? 네, 데시메이션. 자, 인터폴레이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자,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어느 영역에서 봐야 돼요? 주파수 영역에서. 자,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게요. 자, X, J, 오메가,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입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스펙트럼이 0에서 오메가 n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n. 네, 1일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아날로그 스펙트럼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아날로그 스펙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샘플링 된 거, 그죠? 인터폴레이터에 대한 샘플링 된 거에 대한 스펙트럼 모양은 여기다가 식을 쓰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T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요? T분의 L이죠. 왜냐하면 간길이 L만큼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TI는 L분의 T죠. 네, 그걸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인터폴레이터를 샘플링한 거에 대한 아날로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T분의 L. XC. 오메가 마이너스 J 오메가 마이너스 T죠. T분의 요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T분의 L 2파이 K.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날로그 스펙트럼 요거였습니다. 그죠? 없었죠? 이제 뭐가 생겼어요? 완전히 이제 여러 개가 생겼죠. T분이 2파이L만큼 간격으로 여기 하나 있으면, 그죠? 똑같은 모양 여기 있으면 어디에? T분의 2파이L. T분 2파이를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된 주파수라고 그럽시다. 그죠? T분의 1에다가 2파이 곱하면 샘플링 주파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의 L배 되는 위치에 뭐가 생겨요? 똑같은 모양의 스펙트럼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의 크기는 여기 1이었어요. 아날로그가. 네, T분의 1. 데시메이션 할 때는 N분의 1로 줄어들었죠. MT분의 1이었죠. 이거는 거꾸로 T분의 L이 되죠. 자,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면 스펙트럼 모양이 찌그러집니까? 안 찌그러집니까? 간격이 점점 벌어지죠. 데시메이션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면서 이게 막 겹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왜곡, 에일리어성이 생겼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은 왜곡이 전혀 안 생기는 과정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죠? 점점 스펙트럼을 벌어지게 만드니까 서로 에일리어성이 생기는 걸 갖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할 때는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찌그러지면 안 생겨요. 그러나 데시메이션 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서로 M분의 요게 어떻게 하냐면 M이 요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어떻게 좁혀 들어오잖아요. 좁혀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겹치게 되면 그 겹치는 만약에 좁혀 들어가고 이렇게 겹치면 이 겹치는 부분은 절대로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에일리어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시메이션 할 때는 항상 저번 시간에 했어요. 데시메이션 할 때는 항상 뭘 통과시켜라? 데시메이션 할 때는 반드시 프리필터를 통과시켜야 돼요. N분의 파이. NT 에일리어싱. 로페스 필터. 아날로그형에서는 전혀 변화를 안 줍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아날로그 영역이죠. 자, 이제 디지털로 갑니다. 자, XEJ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써놨죠. 양쪽에 다 분모에 다 T가 꼽혀져 있으니까, 어디 갔네. 그냥 오메가 L이죠. 어떻게 돼요? 오메가 L이면 스펙트럼이 디지털 스펙트럼끼리는 어떻게 돼요? L이 여기에 꼽혀졌으니까 스펙트럼 모양이 쪼그라들죠. 데시메이션 늘어났고, 예, 그래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요걸 디지털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디지털 스펙트럼은 다 간격이 뭐예요? 이 파이 간격이 그랬죠. 크기는 XI나 XEJ마기나 크기는 뭐야? 여기 1이면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런데 데시메이션 어떻게 됐어요? N분의 1이 됐죠. N분의 1 작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자, 그러니까 스펙트럼 모양이 뭐가 돼요? XI, EJ오메가면, 일단 요거는 뭐가 돼요? XEJ오메가 먼저 볼게요. XEJ오메가는 뭐, T분의 1이죠. 크기가 T분의 1입니다. 샘플링하면 T분의 1을 줄어들었어요. 인터폴레이션 아직 안 했어요. 자, 위쪽에 그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일단 얼마예요, 이게? 일단 L분의 1을 줄어들죠.
요게 아까 오메가 n이니까 요것도 오메가 n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아날로그 주파수에다가 뭐를 해요? 샘플링 간격을 곱한 게 바로 요 축입니다. 그죠? 요게 뭡니까? 오메가죠. 뭐예요? 오메가 n 샘플링 간격 t.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n. 그래서 오메가하고 샘플링 간격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핑할 때. 요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주파수에다가 샘플링 주파수 곱해주면 됩니다. 샘플링 간격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 겁니다. xi e j 오메가입니다.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 거예요. 인터폴레이션 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오메가 n에다 뭘 곱해야 돼요? ti를 곱해야 되죠. 그죠? ti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축이 같은 오메가거든. 그러니까 아까 ti가 어떻게 됐어요? t분의 l이잖아요. l분의 t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분의 1만큼 찌그러들죠. 이거는 오메가 n l분의 t가 되죠. 그러니까 l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l분의 1. 그 다음 크기는 요 크기가 얼마예요? 아까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됐어요? 1대1 같은 크기죠? 이거 같은 t분. 되게 헷갈리죠? 아날로그 디지털하고 지금 두 개를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크기가 요 놈이 쭈그러들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 요건 어디로 올까요? 요거는 이 파이를 어떻게 돼요? 축이 L분의 1로 쭈그러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쭈그러들어서 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2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L이 2라고 하니까 이 파이는 어디로 와요? 파이로 오겠죠. 그죠? 파이로 오면서 여기 생기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이 파이는 또 어디로 와요? 마이너스 파이로 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 이게? 디지털 영역에서는 요놈이 건조별 쪽으로 쭈그러드니까. 그래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복구.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보면 뭡니까? 쪼그라들면서 이쪽에 있던 게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일리어싱이라 안 하고, 이거는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요 놈의 이미지죠. 이미지가 여기로 쭈그러들면서 그냥 이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요 놈의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들어오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항상 한 주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한 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뭐예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두 개가 뭐가 이미지가 생긴 거죠. 이미지니까 이 이미지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인터폴레이션 하고 나서 이미지가 들어온 걸 갖다 이미지를 다시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터가 다운 샘플러, 이거는 이제 이게 다운 샘플러고 이제 반대로 업 샘플러일 때는 필터를 갖다가 이미지 제거하는 로우 패스 필터를 뒤에다 달아줘야 돼.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L분의 파이에서 L분의 파이. 요거는 NT. 에일리어싱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미지를 제거하니까 이미지. 이미징을 제거하는 로우 패스 필터를 달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요거의 크기가 얼마야 될까요? 로우 패스 필터의 크기. 얼마를 달아줘야 돼요? 네? 요거하고 뭐가 차이 났어요? L. 그죠? 그래서 L만큼 됐으니까 여기에는
L이 들어가야 돼, L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날로그 스펙트럼이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스펙트럼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T분의 L이죠. 샘플링 한 거에 대한 그 크기가 T분의 L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T분의 1이잖아요. 요 크기로 다시 L배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T분의 1이잖아요. T분의 L이 되게끔, 그죠? 아날로그 스펙트럼으로 다시 같은 원래 크기로 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는 T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T분의 L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L배 증폭시켜줘요, L배.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데시메이터는 그냥 1입니다, 크기가. 그러나 인터폴레이터는 로페스 필터 뒷단에다가 L배를 증폭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같은 아날로그 스펙트럼 모양 크기로 복원돼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업샘플러, 다운샘플러의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업샘플러, 다운샘플러 왜 공부하느냐? 샘플링 레이트를, 예를 들어서 샘플링 레이트를 F가 지금 오메가 S가 F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요 F 값에 몇 배 키우고 싶으냐면 1.2배 키우고 싶어요. 샘플링 데이터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00Hz면 1200Hz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00Hz로. 샘플링 데이터를 1.2배. 정수배가 아닙니다. 정수배는 쉽죠. 아까 L배, M배, 그죠? 데시메이션, L배,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는데 1.2배 이렇게 소수점이 붙은 숫자로 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중수로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소수점 있는 숫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2F죠. 요걸 갖다가 계속 그냥 5분의 6인가요? 5분의 6F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파수를 6배 올리고 5배 낮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배 키우고 5배 데시메이션, 그러니까 5배 데시메이션하고 6배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이 제일 무난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부터 먼저 합니다. 몇 배? 6배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로우 패스 필터 필요하죠? 로우 패스 필터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이니까 6배 키워줘야 되죠. 자,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데시메이션 해야 되죠. 데시메이션 할 때는 뭡니까? 먼저 필터를 먼저 통과시켜야 되죠. 5배죠. 5분의 파이, 여기는 크기가 1입니다. 요거는 anti imaging. 요거는 anti aliasing. 그리고 뭐예요? 5배. 자, 그러면 1.2배. 요 샘플링 레이트를 1.2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자재로 다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예, 약분만 시키면 돼요, 약분. 서로 프라임이 되게끔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로페스 필터 두 개를 캐스케이드 할 때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자, 로페스 필터가, 이는 로페스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는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어째도 이거 통과시킨 거 또 여기서 제거되니까, 아예 뭡니까? 요거에 작은 로페스 필터 하나만 쓰면 되죠? 맞아요? 요거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는데, 그 바깥쪽을 또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굳이 쓸 필요 없죠.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자, 하나로 이제 줄입니다. 6분의 파이하고 5분의 파이 중에 뭘 취해야 돼요? 여기만 쓸게요. 미니멈. 1분의 파이하고, 그 다음에
n분의 파이. 요 두 개 중에 작은 값. 그 다음에 요거 값에 요 마이너스 값을 여기서 쓰면 되겠죠? 예.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요거만 하면 안 되죠? 요게 뭘? 인터폴레이션의 L. 요거 U. 그죠? 정순위가 크잖아요. 1보다. 그래서 요걸 줄여서 로페스 필터 하나 쓰면 된다 이거죠. 실제로 구현할 때는. 자, 그래서 요거 하여튼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같은 1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L을 곱해줘야 돼요. L을. 자, 그러면 제일 이제 힘든 거 끝났어요. 로페스 업샘플러, 다운샘플러 이게 제일 복잡해요. 그 다음에 막 동영상 만든 사람들 보면 서로 아날로그가 디지털하고 막 갔다 왔다 해가지고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막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내가 아날로그 스펙트럼, 디지털 스펙트럼 같이 설명했으니까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업샘플러, 다운샘플러에서는 모든 게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에서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